손주가 할머니, 뭐 이상한 냄새나요? 하고 살짝 뒷걸음치던 순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서늘해지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여러 어르신의 사연을 들으며 그 외로움과 불안을 공감해 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이가 들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건가 싶어 자신감마저 잃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웠죠. 그래서 오늘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냄새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설마 이 정도로 냄새가 바뀔까? 하고 반신반의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변화의 문을 열게 되셨습니다. 손주가 도망가던 모습이 어느새 포근히 다가와 함께 드라마를 보는 행복으로 바뀐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나 가족들의 반응 때문에 스스로 움츠러들었던 분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제대로 된 채취 관리라는 건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고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땀이 줄어들고 피부 기름 성분도 변하여 독특한 냄새가 나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한 걸음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요즘은 예전만큼 냄새 얘기를 안 듣는데 하고 놀라게 되실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언제든 실천하실 수 있는 현실적이고 쉬운 팁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가족이나 손주에게 냄새가 난다는 말 대신 같이 놀자는 부탁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이 노인 냄새라는 게 결코 부끄럽기만 한 게 아니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채널에서 앞으로도 노인 건강과 채취 관리 등 유용한 생활 습관 정보를 자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경험을 쌓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니어분들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걱정이 계신다면 어떨까요? 매일 샤워하고 옷도 자주 갈아입는데 왜 며느리가 방문을 열자마자 창문부터 열까? 손주가 할머니 잠깐만 하면서 뒤로 물러설 때마다 서럽다, 향수를 아무리 뿌려봐도 퀴퀴함이 해결되지 않는데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등등. 이런 고민을 너무 오래 붙들고 계셨다면 이제는 새 출발을 하실 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천천히 따라만 와주세요. 이미 많은 어르신이 호소하던 냄새 문제를 극적으로 개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인 냄새는 절대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몇 가지 원리와 생활 습관만 지켜도 손주들이 기쁜 얼굴로 다가와 품에 쏙 안기게 만드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행동 팁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몸에서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시니어 사회에 큰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미 노인 냄새라는 말에 가슴 한편이 찌르르해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신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런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하시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알면 막연한 불안과 외로움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역시 나이 들어서 생기는 냄새야 그냥 참아야지 하는 생각이 컸는데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달라진 몸 상태를 하나씩 짚어
볼수록 의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땀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땀이 예전처럼 나지 않아서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땀이 줄면 그만큼 피부에 노폐물이 남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할머니께서는 샤워도 자주 하고 옷도 깨끗이 입는데 희한하게 몸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올라온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이분은 가벼운 실내 운동이나 마당 산책으로 조금이라도 땀을 내기 시작하신 뒤로 예전처럼 악취가 독하게 퍼지는 일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하셨습니다. 한번 굳어져 있던 오해를 풀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면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피지 성분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기름기가 과해서 번들거릴까 봐 신경을 썼다면 나이가 들수록 피지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지의 총량이 아니라 그 질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특정 지방산이 산화될 때 특유의 퀴퀴함이 만들어지는데 한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고기 같은 기름진 음식도 잘 안 먹는데 왜 이럴까 하며 속을 끓이셨습니다. 결국 샤워를 할 때 그 부위를 좀 더 꼼꼼히 닦고 운동으로 땀을 내며 흐르는 기름기를 자연스럽게 흘려내는 습관을 들이자 가족들도 더는 냄새 난다며 고개를 돌리지 않게 됐습니다. 입안의 건조함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매일 양치질을 3번이나 하고 구강청결제도 쓰는데 왜 이리 지독한 입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알고 보면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니 입속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몸 전체 채취로까지 번지곤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가글을 강하게 한번 하고 말았는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입안이 말라서 이미 세균이 자리 잡았다는 점이었죠.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고 혀까지 부드럽게 닦아내는 간단한 습관만 들여도 훨씬 나아진다고 말씀드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토록 바락해도 냄새가 안 사라졌구나 하고 손뼉을 치시곤 합니다. 그렇게 보면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문제는 게으르거나 위생에 소홀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한 몸 상태와 생활 습관 사이의 어긋남에서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 부분만 조금 고쳐주면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외로움도 한결 덜어지고 스스로에게도 좀 더 친절해지기 쉬워집니다. 예전에 한 할머니가 젊었을 땐 말 안 해도 넘치던 에너지가 요즘은 완전히 바닥났어요. 그래서 더 씻기도 귀찮고 난 그냥 냄새나는 노인인가 보다 하고 포기했죠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여서 몸속 노폐물을 빼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손주가 곁에 앉아도 잠깐 얼굴을 찡그리다 도망가지 않고 며느리도 대놓고 창문을 여는 일이 점점 줄었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가져다주는 심리적 안도감이 꽤나 크기 때문에 한번 효과를 체험한 뒤로는 더욱 열심히 관리하시게 되었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 냄새를 줄이기 위해 비싼 향수나 방향제에 기대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얼마만큼 땀을 자연스럽게 흘려주고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피지를 적절히 제거하고 구강을 촉촉하게 유지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렵거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작은 운동, 편안한 산책, 적당한 물 마시기, 꾸준한 양치와 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보면서 처음엔 번거롭지만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니 참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엔 체취를 통제한다는 느낌보다 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땀과 기름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거기서 생기는 불쾌한 냄새도 점차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나는 모르는 사이 가족들이 미묘하게 코를 막거나 거리를 두는 장면, 혹은 손주가 대놓고 시니어 냄새라며 장난치다가도 엄연히 마음 깊이 거리감을 만들어 내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시리고 쓸쓸했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가족들과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몸에서 왜 이런 냄새가 생기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늙어서 억울하다는 마음 대신 그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지 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이미 알게 된 내용들만 잘 챙기셔도 매일의 습관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것이 삶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더욱 풍성한 채취 관리 팁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손주와 가족의 따뜻한 웃음 속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에서 왜 그런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채취 관리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환자분들이 실제로 해보시고 효과를 크게 본 방법들이니 이거 별거 아니잖아 라고 넘기지 마시고 하나씩 꼭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눈여겨볼 부분은 어떻게 땀을 내느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땀이 적게 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땀은 우리 몸 안 노폐물을 내보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완전히 땀을 안 흘리면 독소가 고스란히 남아 키키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가령 무리해서 달리기를 하거나 헬스장에 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 집 안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땀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보거나 아랫배와 허리 근육을 살짝씩 움직여주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만 꾸준히 움직여도 생각보다 적지 않은 땀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체온이 올라가면서 모공이 열리고 그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혹은 날씨가 괜찮다면 밖에 나가서 천천히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너무 빨리 걸어서 숨이 헉헉 차는 수준까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땀이 맺힐 정도로만 천천히 걸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께서는 복잡한 운동 대신 아침 식사 후 동네를 오르락내리락 한 15분쯤 걸으셨는데 그렇게만 해도 예전처럼 몸에서 난다고 생각했던 쿰쿰한 냄새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고마움을 표현하시더군요. 처음에 나가기 귀찮아도 외로움에서 벗어나 좀 더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점차 습관이 잡힙니다. 그 다음은 샤워 습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땀 흘리면 곧장 뜨거운 물에 오래 씻어야 한다고 믿으시지만 이건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씻으면 보호막이 상해서 피지가 더 쉽게 산화되고 피부가 예민해집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는 것이 좋고 샤워 시간도 너무 길게 잡지 말아주세요. 특히 살이 접히는 부위, 예를 들면 겨드랑이 밑이나 목주름, 가슴 아래쪽, 사타구니 같이 땀과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곳을 좀 더 신경 써서 씻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피부를 심하게 문지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때를 빡빡 밀어야만 개운하다는 생각으로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가 상처를 입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할머니께서는 매번 떼수건으로 강하게 밀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서 그것이 최선이라 믿으셨는데 알고 보니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특유의 냄새가 더 도드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로 주름 부위를 꼼꼼히 씻어내고 목욕 후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셨더니 손주가 할머니 방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할 정도로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짚어두고 싶은 건 구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안이 쉽게 건조해지니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어느 순간부터 살짝 쿰쿰한 입냄새가 올라오죠. 이는 저도 겪어본 적이 있는데
혀 뒤쪽이나 구석에 세균이 숨어 있으면 양치로도 완벽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부드러운 혀 클리너나 전용 브러쉬로 혀 표면을 살살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좋습니다. 처음엔 구역질 날까봐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천천히 익숙해지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할머니께서는 혀 닦기를 도입하고부터 말할 때 남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서 외로움이 한층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충분히 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가벼운 메모나 알람을 통해 규칙적으로 물을 드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물맛이 싫어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방금 끓인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미지근하게 식혀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이나 차가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해주니 몸 냄새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하루에 최소한 6컵 이상의 물을 권장해 드리는데 그 정도만 꾸준히 마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냄새 문제도 호전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땀 흘리는 습관과 적절한 샤워 방법, 그리고 구강과 수분 관리만 잘해도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불쾌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별다른 비용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 지금 당장 시작해 볼까? 하는 용기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10분만 산책하거나 물 한 잔 더 마셔보는 식으로 작은 실천을 꾸준히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가족과 손주에게 전보다 훨씬 상쾌하다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몸 관리만으로 완벽히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외롭고 불안한 마음이 남아서 쉽게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몸이 바뀌는 과정을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고 산화된 피지를 씻어내는 과정이 축적되면 가족들과 한자리에서 편안히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이 분명 더 커질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엔 예전에 귀찮다고 대충 지냈는데 이제는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이 드니 기분도 밝아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 모든 게 별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매일매일 조금씩 냄새가 덜해지는 걸 체감했다고 말하셨습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가 외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이것 가지고 얼마나 달라질까 싶은 의심이 들더라도 스스로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지금 당장 시작해 보는 거죠. 그럼 몸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며 내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4챕터 채취 관리에서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바로 먹는 음식과 주변 환경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몸은 내가 먹은 것들로 구성되고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환경이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내 몸을 감싸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노인 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문제는 너무 편식하거나 과식하는 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적당한 단백질과 채소, 그리고 수분이 풍부한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면 몸속 노폐물 배출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마늘이나 양파 같은 향이 강한 식품은 단번에 냄새를 키울 것 같아 꺼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산화 작용을 도와 채취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극단적인 제한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어차피 나이 먹어서 뭐든 맛있는 대로 먹고 싶은데 너무 제한하면 삶의 행복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취 문제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가족과의 거리감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조금만 식습관을 바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기름진 식사 대신 채소가 풍부한 음식으로 채워보고 아침이나 저녁엔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가벼운 곡물죽 등을 시도하는 식으로 천천히 변화를 주면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꿔야 해 하고 압박감을 느끼시기보다
작은 시도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며 내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강 건강과 식습관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식사 후 곧바로 양치질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물로 입안을 헹궈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면 구석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더 확실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 틀니를 사용하신다면 음식물 찌꺼기가 틀니 사이에 남아 냄새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틀니 관리가 번거롭다고 느끼셔도 이를 잘 챙기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 냄새가 훨씬 사라진다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음으로 내 몸을 감싸는 것, 즉 의복과 침구류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벌의 옷을 여러 번 입는 습관이 생기곤 하죠. 하지만 땀이나 피지가 아주 적게라도 묻어 있다면 그게 곧 옷에 스며들어 구석구석에서 키키한 냄새가 퍼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아깝더라도 자주 세탁하고 충분히 말려 입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능하면 면 소재 같은 통풍 잘 되는 옷을 입어서 땀과 습기가 제대로 빠져나가도록 해주세요. 낮에 땀을 좀 흘린 날이라면 저녁에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물로 헹궈 두는 것도 좋습니다. 침구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땀과 각질이 빠져나가 이불과 베개에 쌓입니다. 그 상태로 매일 덮다 보면 냄새가 배어들 뿐 아니라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난 매일 씻고 잔다고 해도 이불을 한 달간 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이불이나 베개 커버를 세탁해 주시고 햇빛이 잘 드는 날엔 바싹 말려주시면 훨씬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건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햇빛을 통한 자연 살균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발 냄새도 놓칠 수 없습니다. 발은 자칫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부위라 집 안에서조차 양말을 신고 땀으로 축축해진 채 그대로 방치하곤 하죠. 가능하면 면 양말을 신어 통풍을 돕고 하루 한 번은 발까지 꼼꼼히 씻어서 완전히 말린 뒤 양말이나 슬리퍼를 착용해 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가 습기로 축적되면 퀴퀴한 냄새가 퍼지기 쉽습니다. 만약 신발을 신고 오래 걸으셨다면 집에 돌아와서 잠시 신발을 벗어 통풍시키고 양말도 갈아 신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쌓여 놓인 냄새를 더욱 심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한편 환경 자체를 환기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문을 닫아놓고 사시던 분들에게는 약간 귀찮을 수 있지만 하루 두세 번씩이라도 잠깐 창문을 열어두면 실내 공기가 훨씬 상쾌해집니다. 특히 요리할 때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입냄새가 났을 때는 환기로 공기를 바꿔주기만 해도 내 몸에 배어있던 잡냄새가 빨리 빠져나갑니다. 실내에서 빨래를 말릴 때도 환기를 자주 해주지 않으면 습기와 냄새가 뒤엉켜서 집 전체에 퀴퀴한 기운이 감돌게 되죠. 정리하자면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 몸에 닿는 옷과 침구, 그리고 나를 둘러싼 공기까지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외롭고 불안하게 만드는 냄새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모두 제자리에 놓이면 행복과 자신감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처음에 조금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습관을 바꾸시면 그 가치는 분명히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시니어분들께 옷, 침구, 공기부터 점검해 보세요 하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많은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씻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주변 환경 관리와 식습관을 조금 손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만큼 쉽게 개선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노인 냄새를 없애는 건 어느 한 가지 요소만 고치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들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 모든 방법이 어렵지 않고 큰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얼마든지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몸에서 나는 노인 냄새의 원인과 채취 관리 방법, 그리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셨을 겁니다. 결국 우리 몸은 조금만 손보아도 눈에 띄게 달라지는 존재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불안했던 순간들, 가족 앞에서 괜히 위축되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금 손주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우선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가벼운 산책으로 땀을 내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샤워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걸 이미 많이들 경험하셨습니다. 따끔한 향수 대신 나만의 깨끗한 피부 습관으로 가족의 마음까지 사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물을 조금씩 더 드시고 구강 관리를 꼼꼼히 하신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노인 냄새가 줄어드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옷과 침구, 그리고 공기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땀과 피지가 고스란히 밴 옷을 여러 번 입거나 이불을 오래 씻지 않으면 내 몸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런 습관들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해보는 즐거움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주곤 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처음엔 귀찮았지만 가족이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 모든 수고가 보람차더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겁고 어두운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노년 건강을 위한 채취 관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약간의 땀이야말로 몸을 깨끗하게 정화해주고 내 삶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귀중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가족들에 함께 있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무척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신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직접 시도해 보시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느끼신다면 주변 분들과 기쁨을 나누어 주세요. 혹시 하시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 애쓸 거고 또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다른 시니어분들께도 실제 경험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노인 냄새 해결뿐 아니라 노년 건강 전반과 행복한 생활 습관에 관한 여러 가지 팁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유익한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채취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나 이웃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외로움을 걷어내고 다시금 즐겁게 웃으며 가족과 손주를 맞이하는 분들이 늘어나길 진심으로 바라니까요.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방법은 그리 대단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땀, 샤워, 음식, 옷, 침구, 공기까지 내 일상을 조금씩 손보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 외로움을 없애고 밝은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이 길을 걸어오셨고 지금 여러분 차례입니다. 몸이 바뀌고 냄새가 바뀌면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들 활기차고 상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저희는 또 다른 유익한 이야깃거리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